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20년 9월 29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이제 하루 전이고요. 사실 공식적으로는 회사 모두가 어제 오늘 휴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회사 일단 나와서 밀렸던 것들도 좀 하고 뭐 개인적인 것도 하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비중이 컸던 거는 밀렸던 이제 통화들, 회원분들과 통화하는 것들을 좀 했는데, 제가, 뭐라고 할까요? 회원분들이랑 사실 통화하는 걸 좋아해요. 통화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전화하면서, 그러니까 회원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어, 제가 힘을 얻기도 하고, 뭐 반성하기도 하고, 뭐 배우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통화를 하면서, 회원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어, 뭐라고 할까요? 어떤 두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 왜냐면 지수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라왔죠. 주간으로 보면 뭐 크게 그렇게 무서워 보이진 않는데, 일간으로 보면 좀 최근에 하락한 부분이 좀 무서워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을까? 라는 것을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 이런 것 같아요. 두렵다라는 것이, 어, 모르는 것에서 나온 것 같아요. 모르는 부분. 그러니까, 어, 사실 모든 어떤 뭐 주식이 관련된 상황들을 다 알 수는 없죠. 사실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름에서 모르는 것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모른다라는 건 저도 마찬가지고 다 모릅니다. 근데 이 모름, 이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만의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설령 내가 다 모르더라도 나의 기준대로 나는 가겠다. 뭐 이런 것인데 이 기준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이 막 오르다가 뭐 며칠 하락하면 먼저 팔아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것을 뭐 이 기준에 대한 거는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요 모른다라는 것에 대한 것 사실 이것이 어떤 종목이 됐든 어떤 시황이 됐든 본인의 어떤 생각하는 그 소설이 있거든요. 소설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것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종목이라고 하면 이 회사가 올해 내년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 어떤 이유로 뭐 때문에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 믿고 좀 가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가격에만 좀 초점을 두다 보니 가격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꽤 많이 어려워하는 것,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추석이라는 연휴가 3일이잖아요. 근데 이 3일 정도도 버티기가 무섭다. 3일 후에 연휴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 정도라는 것은 그 회사에 대해서 진짜 어떤 기준을 떠나서 상당히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내년까지도 좀 좋게 보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어떤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일 텐데 어 하지만 이런 실적 예상치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금 왔을 때 현재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2000년 후반기를 왔고 2021년 혹은 22년까지 어떤 시장의 어떤 큰 흐름들을 좀 이해한다면 사실 내가 보유한 종목이 이렇게 큰 흐름을 타는 좋은 회사라면 크게 흔들릴 이유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일단
좋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이것에 대한 뭐 이유를 뭐 설명을 한번 짧게 뭐 드려보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아주 짤막하게 좀 추석 연휴고 하니까 좀 설명 드려보면요. 일단 올해 내년이 좋아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뭐냐면 2020년에 연간 이익 전망인데요. 반도체를 좀 어떤 뭐라고 중심으로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조금 흔들렸었거든요. 요 언저리 때 120억 영업이익 120억 정도에서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9월을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다시 상향되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좀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일단 기쁜 일인 것 같고, 그리고 2020년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21년도 거까지 좀 나온 건데요. 파란색이 20년, 21년은 회색, 빨간색은 19년 대비 21년의 이익 증가율.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보면은 20년, 21년, 그러니까 파란색 여기가 한국인데요. 파란색, 회색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2년에 걸쳐서 2년간 상승 이익 증가율을 보이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뭐 이렇게 보면은 딱 봐도 여기 보면 대만 정도가 눈에 보이고, 그렇죠? 여기에는 빠진 것 같은데 인도도 좀 있고요. 근데 뭐 글로벌 어떤 시황에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빼면 한국이 단연 탑입니다. 탑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빨간색인데요. 19년 대비 21년의 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한국입니다. 그런데 왜 지수가 흔들릴까라고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수라는 것은 최근에 지수가 하락한 배경은 보면은 이 코스피가 이렇게 오른 것은 이 상단, 이 뭐라고 할까요? PER의 이 상단을 그러니까 PER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EPS와 PER로 이루어지는데 이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것과 어떤 모멘텀들, 어떤 뭐 멀티플을 얼마나 부여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대 심리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주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 어떤 기업 실적, 실제 우리가 느끼는 기업 실적에서의 어떤 상향치들은 많지는 않았거든요. 좀 이게 일부 종목들이 있었지만, 근데 최근에 이런 유동성에 의한 어떤 상승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이 펀더멘털이 흔들린다라기보다는 코로나 이후로 펀더멘털이 흔들린다라기보다는 가격의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가격의 조정. 그랬을 때 최근에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어제 오늘 좀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 가격 구간 이게 조정이 있었던 구간을 보면은 PBR의 향좀 0.9배 정도 되는 구간에서 반등이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미래에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ROE를 뭐 감안했을 때 0.9배인데요. 그러니까 2,300에서 2,200 요 사이 언저리에서 이게 지수가 강한 어떤 좀 견고한 어떤 좀 이렇게 좀 무언가를 만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깨지 않는 정도. 근데 그러려면 그런 것들이 있으려면 이익 증가 분들이 확인될 때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0.9배 정도에서는 반등을 하고 PBR 1배 정도에서는 좀 힘을 빠지는 뭐 이런 경우도. 근데 지금 뭐 0.8배까지 PBR을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좀 길게 보면 2016년도부터 해서 17년도, 18년도 초까지 요 2년 정도
이 구간이 최근에 어떤 시황과 좀 비교해 본다면 요 두 구간이 어땠었냐면 경제랑 기업의 이익이 동시에 상향됐던 구간입니다. 그랬을 때 아주 강한 어떤 2년 동안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준으로 본다면 코로나의 저점을 기준으로 딱 찍었을 때 보면 지금부터 코로나부터 기점으로 20년, 21년도까지는 경제와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확 망가진 이후에 뭐 기저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증가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더해지냐면 근데 요것들이 증가분들은 20년 9월부터 올해 지금 9월부터 다시 좀 상향되기 시작했고 21년도까지로 이제 피크를 치러 갈 거로 보이는데 근데 그 이전 3월부터 코로나의 저점을 찍었던 이 3월부터 이 9월까지는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인 부분들이 많죠. 유동성과 어떤 글로벌 정책 공조라든지 혹은 정책 모멘텀들 뭐 이런 것들이겠잖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보면은 좀 크게 해보면 요때는 경제와 기업의 이익이 동시에 상향됐던 구간이고 지금부터 앞으로 이어질 한 향후 2년 정도에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유동성과 정책 어떤 모멘텀들이 붙은 구간인데 요 초기의 요 구간은 경제와 이익 요 부분이 그 증시를 이끌었다기보다는 유동성과 정책 모멘텀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요것이 그렇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존재하는데 다만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동성에서 시적 장사로 넘어가는 이런 와중에 일어나는 어떤 조정 혹은 횡보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특히 내년까지는 좋습니다. 특히 이 좋은 쪽의 업종을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뭐 2차 전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올해부터 21년 그리고 22년까지 이렇게 좋아지는 애들은 2차 전지가 있을 것이고 뭐 인터넷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저는 게임은 좀 모르겠어요 현재 요 정도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인터넷 정도가 좀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이제 내년까지는 확실히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애들 당연히 뭐 반도체 그 게임도 좀 고민되지만 조금 생각하고 있는 정도인 거고 그 다음에 의외로 자동차도 꽤 좋습니다. 근데 2020년도까 22년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들이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도 괜찮다. 그리고 그 업황 그 산업에서 최고의 종목이고 영업 잘하고 있고 뭐 그런 회사라면 이 시장의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내 종목이 그런 이유로 빠진다면 그렇게 마음 뭐 쓸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좀 시황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의 소설이고 하나의 시나리오인데 이것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 이렇게 예측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소설로 생각하고 뭐 생각은 생각대로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어떤 기업이거든요. 내가 보유한 기업이 정상적이고 멀쩡하게 계속 돈 잘 번다면 계속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도 그러니까 실적에 의심이 안 드는 인터넷 2차 전지 제약바이오는 충분히 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종목을 고르기 어려우면 ETF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TF도 왜냐면 지금 2차 전지나 인터넷 쪽은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먼 미래의 어떤 시점까지도 땡겨온 것 같다라는, 그래서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변동성을 좀 완화하는 측면에서는 ETF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나 이런 쪽은 조금 고민됩니다.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갈지. 근데 다만 조금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요. 자동차 ETF를 한번 봐볼까요? 자동차 ETF를 보면 뭐 조정이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 매수하기가 좀 부담되는 구간입니다. 현대차 주가를 보면 현대차도 뭐 마찬가지로 뭐 조정 없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네들 쪽에서도 좀 조정이 나오면 뭐 충분히 매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다만 우리의 기준과는 좀 맞지 않다는 거죠. 현대차의 ROE가 우리의 어떤 기준 ROE와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뭐 그쪽과 연계된 뭐 산업들에서 뭐 한 종목을 뭐 선택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시황관을 이야기하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 불안함들, 이 두려움들이 어떤 나의 어떤 모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모름은 그럴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불확실한 어떤 정보들, 당연히 시장은 그 세스클라만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 알고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불안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기준이라고 해보면 세스클라만 이야기처럼, 안전마진에 나온 책의 내용처럼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치 평가를 한다거나,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보수적인 게, 안전마진을 가장 좀 많이 둔 보수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 이러한 두려움들, 모를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 기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확실한 어떤 정보들을 좀 걸러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추석 연휴를 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어떤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현금 혹은 뭐 안전자산, 개별 종목, 어떤 이런 비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가진 보유 종목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다든지, 혹은 잘 분석이 안 됐다든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보유한 종목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든지,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추석 단 3일 연휴를 버틸 수 없을 정도의 종목을 보유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저는 그 종목을 보유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잘 모르고 불안한 그런 종목들을 굳이 뭐 그럴 필요 없고, 잘 아는 회사, 충분히 보수적으로 밸류에이션 한 회사를 보유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저희는 뭐 막연한 어떤 긍정론자라기보다는, 일단 코로나를 기점으로 올해 2000년도 9월부터 코스피 영업이익이 상향되는 부분이 분명히 보였고, 내년까지도 상향될 것이고, 19년에 비해 21년도 가장 많이 이익 증가율을 보일 글로벌리 한국이 단연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2년 정도는 좋은 시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양한 뭐 코로나 변수, 뭐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어차피 예측 영역이 아닌 부분이거든요. 뭐 그렇게 보고요. 그런, 아무튼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고, 당연히 뭐 이건 개인의 어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감안하셔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지금의 이 가격 조정은 그렇게 깊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좋은 회사 혹은 내가 보유한 회사가 조금 더 하락하면 더 살 수 있다라고 보고 째려보고 있던 회사가 좋은 가격에 시장으로 인해서 좀 하락하면 겁낼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뭐 소설을 써봤고요. 추석 연휴에 건강 잘 챙기시고 그래도 뭐 코로나이긴 하지만 뜻깊은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추석 끝나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